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TV 시즌 3를 시작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베트남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업체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베트남 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실제 베트남 국제결혼 할 때 어떤 점을 알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독자님이 한 분 연락이 오셨는데 40대 후반이에요. 근데 북부로 맞선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물어봤더니 하이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남부 여성보다는 북부 여성이 조금 더 나은 면이 많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40대 후반인 걸 생각을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북부보다는 어쩌면 남부로 가서 남부 여성을 만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북부는 통상적으로 43을 기준으로 해서 40대 초반까지는 초혼 여성과 무난하게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이 40대 중반이나 후반의 남성, 50대 남성들은 초혼 여성보다는 재혼 여성들이 더 매칭이 되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 베트남 북부에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초혼 여성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북부 여자들이 결혼의 목적에 충실한 선택을 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눈이 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결혼 후 목적, 즉 가족을 만드는데 의미를 두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승낙 전까지 좀 따지는 게 많고, 또 외모나 조건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성혼이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좀 그 트렌드를 보면 한국 남자가 외모가 좋지 않거나 키가 작거나 경제적 조건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자신이 원했던 여성과 결혼하긴 힘들고, 더러는 자신이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은 여성에게도 거절당하고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타협을 하다 보면 좀 외모가 안 좋은 여자를 추천하기도 하고, 더러는 재혼 여성 중에서 외모가 좋거나 몸매가 좋은 여성을 선택해서 성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서부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결혼이 잘못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현재도 베트남 북부 하이퐁이나 하이 지역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업체들이 한국 남성, 특히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초혼 남성들은 결혼이 참 어려운데 상담을 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40대 중반이나 후반도 베트남 북부에서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베트남 북부에 와보면 대부분 어린 20대 초반의 여자들이나 아니면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재혼 여성이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제결혼 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택의 폭이 좁은 면이 있거든요. 요즘 베트남 북부는요, 업체가 미끼 여성을 쓰지 않더라도 특히 하이퐁이나 하이지역에 오면 베트남 마담 내지는 현지 에이전시가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남자가 40대 중반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초혼 여성으로 비벼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40대 후반이면 진짜 외모가 좋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쁘고 괜찮은 초혼 여성들에게 결혼의 동의를 얻어낼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애써 찾는다면 재혼 여성과 결혼할 확률이 높은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독자님에게 이미 업체랑 계약을 하셨다면 만약에 하이퐁에 가서 맞선을 보셨을 때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재혼 여성이고
아이가 있으면 약혼하지 말고 그냥 오셔라,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구독자님이 베트남 하이퐁에 다녀와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해줬는데 뭐 계약금 그리고 하이퐁에서 맞선을 보고 데이트까지 했는데 이래저래 한 4,500만원 쓰고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재혼들이 눈이 가더라. 만약에 내가 재혼이었다면 아마 재혼 여성과 성혼을 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40대 중반 후반 재혼이나 50대 재혼들은 베트남 북부 여자들 중에서 재혼 여성들과 성사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혼 커플이라면 저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구독자님이 국제결혼을 계속 추진을 하시려면 베트남 남부 호치민이나 꼰터로 가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하이퐁에서 결과가 없었던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결혼의 목적에 더 가깝고 결혼 전에 까다롭다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정상인 면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국제결혼이 좀 나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느끼기에도 결혼에 신중한 여성들이 많았고 그 중에 사실 결혼의 문턱까지 가서 깊은 대화를 나눈 여성도 있었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 못해서 참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베트남을 생각할 때 이 역사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왜 북부와 남부가 성향이 다른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좀 있긴 합니다. 베트남은 북부 월맹군이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베트남 남부 사이공을 무력으로 통일한 나라이다 보니 사실 베트남 북부와 남부가 썩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트남이란 나라가 어떤 면에서 일국양제라고 할 만큼 북부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고 반면에 남부는 상대적으로 낙천적이고 자유분방한 기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트남 북부 여자와 베트남 남부 여자를 절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사고방식 자체도 많이 다르고 생활 습관도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하이퐁, 하이즈영 이쪽 여성들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비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베트남 남부는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실제 가서 보면 아직까지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간혹 안 될 법한 일들도 돈을 주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베트남 북부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소개받을 때 이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외모와 나이를 많이 따집니다. 좀 외모가 예쁘고 괜찮은 학벌도 있는 그런 여성들은 잘생긴 30대의 한국 남자를 찾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만 지나면 40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실제 30대 남성들이 베트남 북부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좀 더 기다리더라도 30대 한국 남자 소개받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경향은 제가 봐도 요즘 트렌드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결혼하고 싶어하는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안에 안 들어오면 맞선 자체를 안 봐요. 그래서 사실은 북부 여자가 눈이 높고 소개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북부는 아직도 위장결혼이 많고 실제 얼마 전에도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한국 법무법인과 짜고 결혼시키고 이혼시키고 이렇게 하는 위장결혼이 많으니까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봐도 사진상으로 보면 베트남 북부 여자들이 비교적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보수적인 색채도 강해서
대해서 한국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추천하는 바이긴 하지만 내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초혼 남성이라면 우리 한국 남자들 여자 외모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럼 대접 받으려면 남부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베트남 북부는 이상하게 43세가 넘으면 현실적으로 괜찮은 조건의 여성을 만나기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 또 어찌어찌 하면 결혼은 하는데 한두 달도 못 가고 깨지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40대 중반의 초혼 남성이나 40대 후반, 50대 초반, 50대 중반 이에 해당하는 초혼 남성들은 국제결혼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베트남 북부 진행은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정말 한국 남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 여성, 즉 베트남 아내가 대학을 나오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집안을 가졌다면 확실히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잘 진행되는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베트남 북부 여자들 특징 중 하나가, 하노이나 하이퐁 여자들은 한국에 가면 언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비율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베트남 북부 여성이 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튼 사실이 그렇고, 또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베트남 북부 여자들은 일단 약혼하고 한 달, 두 달 이 기간만 조심하면 한국 남자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한국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잘 살고 못 살고는 뭐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안착하는 비율도 북부 여성들이 확실히 높아요. 정상적인 업체에서 하면 그런 경향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도 베트남 북부 현지 업체가 마담을 끼고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을 진행해서 뭐 매스컴에 날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이 여자가 왜 이 남자랑 결혼하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알아보면 아니나 다를까 10중 8구는 신부에게 규칙 사유가 있거나 업체가 장난질을 쳐서 한국 남자들이 피해보게 생긴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부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부 여자하고 살려면 진짜 유념하셔야 할 것이, 절대 성질을 건들거나 자존심을 긁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성격들이 세고 또 나름대로 자기 주관이 확실합니다. 보통 이걸 똥꼬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게 베트남 남부 여자들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하나 다른 것은 한국 남자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한국 남자를 인간 개조를 해서라도 데리고 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비합리적인 행동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뭐 북부 여자 정리하자면 절대 강대강으로 나가서는 답이 없고, 또 국제결혼 하려는 한국 남자들이 기분파거나 또 성향이 강한 성격이면 베트남 북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배 부부들이 공감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베트남 북부 여자는 이 정도 하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베트남 남부 여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트남 남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국제결혼하고 베트남 신부들이 돈에 민감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속적인 결혼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가 돈질, 즉 호구짓 좀 하면 30살 이상 차이 나도 결혼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남부 지역도 지역에 따라 성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호치민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그러니까 떠잉이나 북쪽 안장, 목바이 가는 쪽, 이쪽 여자들은 그쪽 환경들이 척박하다 보니까 조금 검소한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트남 남부 여자 하면 베트남 남서부 지역 여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돈에 민감하고 남자가 돈질을 하면 결혼하기가 쉽다, 이런 말을 사실 베트남 사람들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요,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호치민 북쪽으로 판티엣, 무이네, 뭐 달랏, 꾸이년 요쪽까지
베트남 중남부라고 하는데, 이쪽 성향 여자들은 좀 거짓말을 잘하는 부류들도 있고, 또 성격이 세서 똥꼬집도 많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윤택한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비교적 외국인한테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 베트남 중남부 여성들은 좀 자존심이 더 센 그런 여성들이 많죠. 그래도 북부 여자보단 좀 낫다 이렇고, 이 서쪽 여성들은 소수민족이 많다 보니까 결혼 문화나 음식도 호치민이나 남부 여자들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숙사를 하면서 예전에 식사를 제공도 해봤는데 그 입맛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숙사 사업하면서 이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이 어떤 서쪽 여자나 남서부 여자나 중남부 여자들이 식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사에서 식사를 포기할 정도로 다양한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부 여자들 중에서도 남서부 지역 여자들, 건터, 속장, 톤롯, 하우양, 기엔양, 까마우 뭐 이런데 위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베트남 남서부 지역의 여자들도 그 안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호치민 기준으로 남서부 지역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소비적인 반면에 서쪽 여자들은 비교적 검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서쪽은 좀 예전부터 굉장히 척박했고 남서부 지역은 메콩강 줄기가 쭉 따라 흐르다 보니까 뭐 날씨도 아열대 이후에 벼농사를 산모작 정도 하다 보니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풍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환경 자체가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게으르고, 또 돈은 없지만 여유들은 다 있어요. 먹을 게 풍부하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그만큼 없어요. 얼어 죽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게 국제결혼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공통적인 부분으로 보면 남부 여자들은 학력 수준이 좀 낮아요. 요즘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베트남 남서부 지역 여자들은 아직도 중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여성들이 많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 해서 엄청나게 개방적인 것은 아니고, 베트남 북부나 베트남 중부나 이런 여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돈 얘기도 뭐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남서부 지역 여성들이 돈을 밝힌다, 이거는 조금 왜곡된 진실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북부 여자들이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돈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와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 남서부 지역은 문화 자체가 전통 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을 흥정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도 첫 마디가 결혼 비용 얼마 준대, 선물은 뭐 사준대, 용돈 얼마 준대, 이런 얘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합니다. 사실이 그렇고,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북쪽 여자들이 자기 기준에 안 들어오면 국제결혼 시도조차 안 하는 반면에, 남부 여자들은 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오퍼가 들어오면 그것을 즐기고 결혼을 흥정하는 그런 문화 또한 있다 보니까 결혼 자체가 성사됐다 하더라도 참 안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상대 여성, 즉 베트남 약혼자 내지는 아내가 결혼에 동의했거나 전통 결혼을 했다 해서 그냥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혼을 하고도 죄송합니다만 아예 한국 남자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베트남 남부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건터는 지뢰밭이고 첨벙첨벙이라고 해요. 건터로 진행하시는 분들 뭐 한 번 정도 파혼한 게 그냥 일반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북부 여자들이 이쁘다고 하는데, 실제 막상 가서 보면 좀 한국적이고 좀 괜찮은 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남부 여자들이 훨씬 더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화려한 여성들이 많아요. 왜? 일단 잘 먹으니까. 진짜
베트남 꼰터 가보면 한 165, 170 이런 여자들 널렸어요. 그것도 막 19, 20살 이런 애들이 조건만 맞으면 한 45세, 50세 그 이상 돼도 결혼까지는 합니다. 근데 딱 결혼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상형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나에게 관심을 갖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인데 한국 남자분이 저희 서류 고객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저희 기숙사에서 한국어 공부도 마치고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 보면 좀 국제결혼을 베트남 여자들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국제결혼 서류 진행하고 신부는 한국어 공부까지 다 마쳤어요. 근데 국제결혼 서류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신랑은 아직도 이 결혼을 진행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이유는 신부랑 전통결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신부가 결혼 첫날 밤 신랑과 잠자리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베트남에서도 파혼감이에요. 그리고 돈도 다 물어줘요. 베트남에서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데 신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다 보면 이 상황 파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국제결혼의 피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혼의 목적에 충실한 결혼도 하라고 하고 실제 진행을 해보면 요즘 19, 20살짜리 베트남 금쪽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막무가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식에 벗어난 결혼은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제결혼 비율만 봐도 북부보다는 남부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한 전체 비율로 보면 80% 정도가 남부에서 결혼하고 베트남 남서부 지역 여성들이 한 전체 비율 중에서 50%는 결혼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국제결혼 피해 보시는 분이 베트남 남부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베트남 전통결혼 비용도 이게 요즘 참 말이 많아요. 요즘 업체에서 결혼해도 뭐 한 1억 동에서 2억 동 정도 주고 있고 또 지인 소개를 하더라도 2억 동, 3억 동, 5억 동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요구사항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트남 남부 여자들이 돈을 밝힌다는 말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베트남 여자, 특히 베트남 신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와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상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베트남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왜 그러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할 때 명심하셔야 될 게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결혼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축포를 빨리 터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제결혼은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봐야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게 우선인데 한국 남자들도 그러고 업체도 그러고 모두 근시안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결혼이 속성결혼이나 매매혼으로 치부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업체들도 보면 참 형편없는 업체들 많아요. 신랑 입장에서 감언이설 좀 해주면 그게 신뢰가 가는 업체인 양 말하는 한국 남자들 많죠. 근데 그게 불과 1년도 못 가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상담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국제결혼 피해 예방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로 들리고 뭐 왜 저 자식은 저렇게 심하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원래 이게 국제결혼 사업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 한두 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한 번 지나가면 신경을 안 쓰니까 이 악덕 업자나 수준 안 되는 업자나 이런 분들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국제결혼하고 나름대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반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국제결혼 할 때 적어도 베트남 국제결혼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여자 선택하는 부분에서라도 좋은 길잡이가 돼주고자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늘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국제결혼 확률이 떨어지는 베트남 북부에 오셔서 대접 못 받는 국제결혼의 메인 주류 40대 중반 후반들 이분들 구제해주고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뭐 베트남 국제결혼 북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남부로 가겠다 그런 마음이면 뭐 40대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북부로 올 때는 좀 뭐랄까 현실적인 결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한테는 확실히 좋아요. 근데 나는 곧 죽어도 신부 외모가 우선이다 이런 분들은 북부 오지 마시고 저기 건터로 가셔서 지뢰밭에서 첨벙첨벙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 데려오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베트남 남부가 저기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보다는 낫습니다.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라오스나 미얀마가 국제결혼의 대안인 양 얘기하는데 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신부 다 합쳐도 베트남 남부 반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은 여성 중에서 괜찮은 여성을 선택하려고 하면 국제결혼이 성공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신부 숫자가 적은 데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무기지만 저라면 제가 45살을 기준으로 해서 초혼이라면 그 이하는 북부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중반까지는 남부로 진행을 하라고 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남부 여자들이 어떤 결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결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선물, 용돈, 전통결혼 지참금, 폐물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머리 아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이게 남부 여자와의 결혼의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파혼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 남부 여자랑 국제결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그 구독자님 중에 하나가 저한테 서류 대행을 했는데 이분 성격이 꼼꼼하고 되게 괜찮아요. 근데 지인한테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그 지인이 국제결혼 전체 진행 자체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또 전통결혼 비용 얘기를 할 때 이 구독자님이 한 2억 동 정도 선에서 결혼 비용을 하자 얘기를 했는데 면박을 주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선자에게 너 마누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당하니까 좀 컨트롤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주선자가 마누라한테 너 가운데서 커미션 챙겨가지고 얼마나 돈 벌라고 하냐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그 주선자 와이프는 미련 못 버려서 자기가 소개해놓고 신랑 즉 우리 구독자님 욕하고 그러다가 신부랑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동생한테까지 손절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인데 제가 봐도 이 남부에서는 이 소개 과정에 무리한 비용 요구를 하는 그런 소개자들도 많고 또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주고 결혼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 정도 받아야 된다 하는 베트남 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참 유지경 속입니다. 이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업체 결혼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업체 결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전통결혼 비용 1억 동에 합의 봐놓고 근데 하면서 뭐 웨딩 촬영하는데 얼마 뭐 폐물 준비하는데 부족하니까 얼마 자기 집 전통결혼 하려면 좀 보수공사도 해야 되니까 얼마 그렇게 해서 뭐 1억 5천만 동 1억 8천만 동 2억 동 그렇게 뜯어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그 학을 떼는 그런 경우도 많고, 국제결혼이 물론 결혼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그 안에서 하는 게 맞는데 뭐 조금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참 모양새가 좋지 못하게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하고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어도 국제결혼 할 때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체는 그래도 업체가 어느 정도 조력을 해주니까 조력자가 있으니까 좀 핸들링이 되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인 결혼은 진짜 케이스 잘못 만나면 모든 상황을 돈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생각하고 결혼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베트남 여자, 그 중에서도 베트남 신부, 그리고 국제결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 베트남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게 한국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리스크가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겠죠.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국제결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잘 알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걷는 심정으로 베트남 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좋은 결혼이 되라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국제결혼 주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국제결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밤도 늦었고 또 이 국제결혼 고심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앞으로 반값 국제결혼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딱 과정은 3가지: 소개, 국제결혼 서류,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요 3가지만 해주고 신랑과 신부가 진짜 서로 교제과정 거치면서 국제결혼 피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값 국제결혼 지금 업체와 얘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좀 시간이 지나면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좋은 결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